안녕하세요, 모더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는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생명 주기 메서드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리액트 컴포넌트가 이제 실행되는 동안에 특정 상황마다 호출이 되는 독특한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처음 설치를 하시면 이 컴포넌트 didMount라는 메소드가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이 대표적인 그리고 아주 많이 쓰이는 그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고요.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는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리액트 16 버전에 추가된 컴포넌트 didCatch라는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리액트로 오시면 여기 문서를 봐야겠죠. 덕스에서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가 이제 잠시만요. 간략하게 뭐 소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레퍼런스 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컴포넌트로 가시면 보시면 이제 이쪽에서 이 컴포넌트 will mount, 컴포넌트 did mount, 컴포넌트 will receive props, should 컴포넌트 update, 컴포넌트 will update, 컴포넌트 did update, 컴포넌트 will unmount, 컴포넌트 did catch. 바로 이 메서드들이 이제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라 불리는 메서드들이고요.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메서드들이 이렇게 arrow 펑션을 쓰든지 아니면 바인드를 써야 하는 것과 달리 기본적으로 this에 바인딩이 되어 있으므로 그런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이 컴포넌트 will mount 하고 컴포넌트 did mount, 그리고 컴포넌트 will unmount, 그리고 should 컴포넌트 update,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 should 컴포넌트 update는 리액트가 이 컴포넌트를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를 true, false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특정 조건이 만족이 돼서 true가 리턴이 되면은 그 조건이 만족될 때 리턴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 false를 반환하게 되면은 이제 true를 반환하게 되면은 렌더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false가 반환되면 렌더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액트에서는 이 스테이트와 프롭스가 바뀌면은 기본적으로 항상 렌더가 되는데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에서 그러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는 기본적으로 성능과 직결된 부분인데, 리액트는 항상 기본적으로 항상 업데이트를 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고성능으로 작성하시려면은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보시면은 set state로 이 fairway를 업데이트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한번 렌더링 되는지 한번 횟수를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걸프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100이 들어가 있네요. 문자를 바꿀게요. 잠시만요. 이건 프롭스를 출력하고 있네요. 프롭스 말고 스테이트를 하나 출력을 하겠습니다. this state value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지우고요. 헬로 월드 컴포넌트를 렌더링을 먼저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value를 100 대신에 hello 이런 식으로 save를 둘 다 한 다음에 push me를 누르면은 이제 값이 안 바뀌었네요. 보시면 이제 제가 should component update를 적어놓고 안 적어서 그런데 이걸 일단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치면서 push me를 누르면 이제 렌더가 발생하였죠.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클릭을 해도 fairway라는 데이터로 계속 고정이 되는데 불구하고 계속 렌더가 발생합니다. 이건 즉 렌더링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렌더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should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일부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들은 이 메서드의 인자로 이제 props와 state가 넘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should component update 같은 경우도 이게 넘어오는데, 보시면 next props, next state가 넘어오는데, 이제 이 값들은 렌더링을 해야 될 때, 즉 예를 들면 set state를 호출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 should component update 메서드가 호출이 돼가지고 렌더링 유무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때 this.state를 쓰게 되면은 아직 업데이트 되기 전에 state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prop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될, 즉 곧 업데이트 될 이 props와 state를 인자로 전달하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항상 렌더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if next state의 value가 this.state.value랑 같으면 false를 리턴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true를 리턴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서 클릭을 하면 렌더링이 되지만은 이후 클릭을 하면 렌더링이 되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 관련된 걸 할 수가 있고요. 뭐 이해를 쉽게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돼야겠죠. 같지 않다면은 이제 즉 렌더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렌더링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간단한 value나 props는 이렇게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리액트에서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그게 바로 pure component입니다. 그래서 component 대신에 pure component를 쓰게 되면은 이 value와 state를 자동으로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될 점은 value와 state 안의 데이터 중에서 이렇게 이제 복잡한 데이터, 특히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pure component가 이 안쪽까지 데이터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든 pure component가 검사하는 거는 이 값이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 그래서 단순히 이 값을 교체를 한다고 해도 레퍼런스가 같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pure component는 이런 지금 value hello처럼 간단한 이제 데이터를 체크할 때만 써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데이터를 이제 비교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should component update를 써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비교할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이제 should component update를 작성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리액트에서 만든 immutable J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불변 객체를 다루는 라이브러리인데, 이거를 쓰면은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쓰면은 이 value 안에 있는 객체가 불변 객체, 즉 value라기보단 이 state 안에 있는 이 데이터가 이 value 맞네요. value 안에 있는 이 데이터가 불변 객체인 경우에는 단순히 현재 객체와 다음 객체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데이터의 변경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도 그렇지만은 대부분 언어에서 이런 데이터를 담는 컬렉션들 같은 경우는 복잡해지면은 이제 보통 그 뭐랄까요? 그 직접 객체를 탐색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이걸 딥 컴패리슨이라고도 부르는데, 반대로 이제 단순히 값의 레퍼런스를 비교하는 거는 샬로우 컴패리슨이라 부르고요. 복사하는 경우에 이제 샬로우 값이 딥 값이라고도 부르죠. 그렇게 부르는데, 이뮤터블 같은 경우는 불변 객체라고 불리는 것들은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은 레퍼런스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단 한 개만 바뀌더라도 다른 객체로 처리가 돼요. 즉 레퍼런스가 바뀌기 때문에 should component update에서는 단순히 그냥 같은지 다른지만 비교를 해주면은 아주 간단하게, 즉 한 줄 만에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문제는 이 immutable JS를 학습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공부를 직접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이제 그게 바로 should component update고요.
일단 저희는 그냥 컴포넌트를 쓰겠습니다. 렌더링이 돼야 되니까요. 지우고 그 다음에 알려드릴 것은 이제 이 컴포넌트 윌 마운트인데, 컴포넌트 윌 마운트는 이제 리액트에는 마운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마운트라는 개념이 뭐냐, 이 컴포넌트 안에 이제 렌더링 해야 될 이 코드들이 실제 HTML 코드로 변환돼서 들어갈 때 이때 들어가는 과정을 마운트라 부릅니다. 반대로 제거가 될 때 언마운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컴포넌트 윌 마운트는 마운트가 되기 전에 호출이 되고,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는 컴포넌트가 마운트 된 후에 호출이 되며, 윌 언마운트는 컴포넌트가 이 언마운트 되기 전에 호출이 됩니다. 언마운트 된 후에 호출하는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는 없어요. 그걸 유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는 무조건 렌더가 최소한 한 번 이상 호출이 된다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은 그냥 콘솔에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컴포넌트 윌 마운트,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 컴포넌트 윌 언마운트,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 컴포넌트 윌 언마운트. 그래서 세이브를 하시면 이제 윌 마운트, 디드 마운트가 출력됐습니다. 언마운트는 말 그대로 언마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코드에서는 못 보여드리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데 보통 하는 역할은 이거예요. 윌 마운트는 이제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기 전에 뭔가 처리해야 될 게 있으면 여기서 처리를 하고요. 디드 마운트는 이제 보통 여기서 하는 게 이제 보통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XHR 통해서 받아오는 과정을 이쪽에서 하는데, 왜 여기서 안 하냐, 일단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다는 피드백을 먼저 렌더링을 한 후에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디드 마운트에서 데이터를 많이 불러오고요. 윌 언마운트는 이제 어떤 특정한 리소스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릴리즈하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의 사용법이었고요. 이것 이외에도 이제 그 컴포넌트 윌 리시브 프롭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리액트 안에 있는 기능들만으로 가끔씩 하다 보면 이제 못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는데,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종종 이걸로 이제 프롭스를 직접 비교를 해서 특정한 동작을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게 기본 리액트에 내장된 기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 케이스엔 그랬는데, 제가 물론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썼을 때는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고,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프롭스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써 있죠. set state를 호출하는 것은 이제 컴포넌트 윌 리시브 프롭스를 트리거 시키지 않는다, 즉 호출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윌 마운트 블라블라 뭐 있죠. 보시면 이제 이 컴포넌트 윌 마운트는 마운팅 되기 전에 호출이 되고, 이제 렌더 전에 호출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set state를 호출하게 되면은, 원래 set state가 동기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비동기입니다. 성능 향상을 위해서 비동기로 돌아가요. 즉 여러분이 이쪽에서 set state를 한 다음에 this.state.value를 호출하면 여기 farewell이 아니고 hello가 들어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거를 콜백 함수로 전달해 줄 수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this.state.value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이 hello가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주석권을 넣고 이제 똑같이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 다음에 푸시민을 누르면 여전히 헬로우가 나오죠. farewell 업데이트를 했는데 불구하고 헬로우가 나옵니다. 즉 이 set state는 비동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farewell이 나옵니다. 왜냐? 이 콜백 함수로 이제 이 set state가 끝난 후에 등록된 콜백이 호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set state는 기본적으로는 비동기로 돌아가는데, 이제 이 문서에 따르면 컴포넌트 윌 마운트에서는 set state가 이제 동기식으로 돌아가며 추가적인 렌더링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set state를 했는데 뭔가 안 바뀌더라.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렌더링이 안 돼서 그래요. 참고로 강제로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 중에서 force update라는 메서드를 쓰게 되면은 강제로 렌더링이 돼요. 렌더를 직접 호출한 기억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여기 없는 기능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괜히 포스 업데이트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겠죠. 렌더를 바로 호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did mount,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will receive props, 이것도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props가 변경되면 호출되는데, next props가 호출이 돼가지고 출력을 해드리면 this.state.value와 next props. state가 아니 props죠. state props.value와 이제 이 value. 근데 이거를 보여드리려면은 props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구조에서는 props가 바뀌질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 코드를 변경하면은 새로 고치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위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child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이런 이름은 참고로 좋은 네이밍 센스는 아니고요. 가능하시면 이런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컴포넌트 이름은 가능하시면은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이름만으로 먼저 유추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그냥 h1으로 밸류를 출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child 컴포넌트를 출력을 하고 밸류에다가 이제 this.state.value를 줄게요. 이게 지금 밸류가 지금 스트링이죠. 따라서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50 이렇게 하고 이제 눌렀을 때 100이 되게 하고요. 이 콜백 펑션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이브를 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기본 50이 나와 있고 푸시미가 나오죠. 그래서 이 메서드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헬로 월드의 프롭스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푸시미를 누르면 이제 컴포넌트 receive will receive props 메서드에 고출되고, 첫 번째 인자로 현재 이 프롭스를 제가 출력을 했고, 두 번째 인자가 아니고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그 현재 프롭스의 밸류를 출력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인자로 전달되는 바뀔, 즉 다음에 전달될 프롭스의 밸류를 출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뭔가 어떤 동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추가적인 XHR 요청을 보내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컴포넌트 will update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렌더링 되기 전에 컴포넌트가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면 호출돼요. 그러니까 will receive next props랑 비슷한데 이거는 next 다음 스테이트도 같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state랑 props를 둘 다 비교를 해야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제 이걸 쓰시면 되고요. 여기 주의점이 나와 있죠. 여기서는 이제 set state를 써도 영향을 안 미칩니다. 즉 쓰시면 안 돼요. 보시면 이제 props가 바뀌었을 때 state를 바꿔야 한다면 component will receive props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노트가 나와 있죠. should component update가 false, 즉 렌더링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 메서드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did update는 이제 말 그대로 업데이트 이후에 호출되는 거고, 인자로 전달되는 이것들은 이제 이전 상태의 props와 state를 반환하는데, 일반적인 그 리액트 앱 개발할 때는 별로 쓰이는 기능은 아니에요. 라이브러리 개발하는 사람, 모듈 같은 거 개발하는 사람이나 쓰겠죠. 이 did catch는 이제 이 리액트 16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이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에 대한 간략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